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마다 사용하는 기능과 해당 기능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아웃 기능을 이용하여 공지사항을 만들면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공지를 눈에 잘 띄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고 팀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페이지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필요한 섹션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프로젝트 일정과 진행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작업의 시간적 연관성을 파악하여 일정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보기 기능으로 회의록을 생성하면 회의 내용과 결정 사항을 표형식으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고 검색 및 필터링으로 과거 회의 내용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보기 기능으로 아카이브를 생성하면 제출물 양식, 참고자료, 산출물 등을 갤러리 형식으로 관리하여 시각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드 보기 기능으로 태스크를 생성하면 보드로 작업한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팀원 간의 작업 분배를 명확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기능을 통해 프로젝트 일정을 캘린더로 시각화하여 중요한 기한을 확인할 수 있고 팀원들이 주요 일정을 공유 및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보기 기능으로 개인 페이지를 생성하면 각자 공부한 내용이나 메모를 작성할 수 있고 팀원 간의 작업 진행 상황이나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아웃 기능을 이용하여 공지사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 콜아웃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공지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글꼴을 선택한 다음 글씨 크기를 제목 3 정도로 한 다음 색깔도 붉은색으로 바꾸어줍니다. 다음으로는 표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록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 표보기를 생성합니다. 표보기로 회의록을 생성할 경우 다양한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목 부분에 회의록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회의 날짜 속성을 추가해 줍니다. 또 추가해 주면 좋은 속성이 회의 주제를 추가해 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새 페이지를 생성하고 1회차 회의를 생성합니다. 날짜는 오늘 날짜로 지정하고 회의 주제는 정지 회의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론 갤러리 보기 기능으로 자료 보관 아카이브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갤러리 보기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제목 부분에 자료 보관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총 3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출물 보관, 두 번째 페이지는 산출물 보관, 마지막에는 참고자료 페이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보기로 자료를 보관할 경우 가장 앞단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통해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해주면 가장 앞단에 해당 사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페이지도 이미지를 삽입하여 명확하게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페이지인지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갤러리 보기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 개인 페이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삽입하여 어떤 팀원의 페이지인지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목 부분에 개인 페이지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4개의 페이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팀원1의 페이지로 하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이미지를 통해 첫 번째 페이지는 오리너구리 팀원의 페이지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스크 관리 기능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보기 기능을 통해 태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목 부분에 태스크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3가지의 상태가 있는데요. 시작 전 상태, 진행 중 상태, 완료 상태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 전 상태에서 3가지의 페이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의 상태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만약에 현재 자료 수집을 진행 중에 있다면 해당 상태를 클릭하여 진행 중 상태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이었던 자료 수집 단계를 완료할 경우 완료 상태로 옮겨 현재 자료 수집 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명확히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캘린더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 캘린더 보기를 선택하여 캘린더를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에 캘린더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기능은 달력을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제출물의 마감 날짜나 특정 발표 날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일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정 날짜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제목 부분에 일정을 기재해주면은 달력 부분에 해당 내용의 일정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성한 기능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능을 생성하고 항상 윗부분에 텍스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자료 보관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아카이브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선택한 다음 제목 2로 생성을 하고 플러스 버튼 옆에 있는 점이 6개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글씨 부분에 색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글자 앞부분에 슬래시 이모지를 클릭하여 노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모지를 앞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각 기능들의 제목 텍스트를 붙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기능들을 위치를 이동시켜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점이 6개 있는 버튼을 집어서 편하게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기능들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옮겨보았는데요. 아카이브와 개인 페이지는 2열로 만들어서 넣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보니 스크롤을 해서 기능을 찾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따라서 목차를 생성해서 원하는 섹션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목차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글씨 크기에 맞춰서 목차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목차를 생성할 때 주의할 점은 제목 텍스트를 같은 크기의 글자로 만들어줘야 깔끔한 목차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회의록을 같은 글자가 아닌 좀 더 큰 글자로 생성할 경우 나머지 제목들이 하위 목차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목차를 생성할 땐 같은 글자로 생성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회의록을 공지사항 옆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프로젝트 관리 페이지를 생성할 때마다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션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데이트된 정보를 바로 반영할 수 있어 최신 정보를 항상 유지할 수 있고, 간단한 수정 작업만으로 기존 포트폴리오의 레이아웃이나 내용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링크 형태로 생성해 타인에게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고, 비공개 링크, 특정 사용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보안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뷰를 제공하므로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 문제 해결 방식, 성취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 각 프로젝트의 링크, 제출 파일, 참조 자료 등을 함께 저장해 과거 작업 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노션을 활용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명사진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증명사진이 아닌 오리너구리의 증명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해당 사진에 사이드바를 잡고 당기면은 사이즈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옆에 나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사용하는 이메일은 무엇인지 간단한 정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력, 수상 이력, 스터디, 동아리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에 점이 6개인 버튼을 클릭하여 색깔을 넣어주면 더 깔끔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제목 앞부분에 간단하게 이모지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력이라는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이모지로 공책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텍스트 부분에도 이모지를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제목 텍스트 부분에 적합한 이모지도 추가하고 각 아랫부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기재해 보았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이 3개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통해 해당 페이지를 PDF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네, PDF를 확인해 보면 노션에 있는 것 그대로 PDF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측 상단에 공유를 클릭하여 해당 노션 페이지에 노션에 가입한 사용자의 이메일을 넣어 해당 사용자를 초대하거나 웹에 해당 페이지를 게시하여 사용자들이 웹 링크를 가지고 있다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노션에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상단바로 가신 다음 템플릿을 클릭하면 노션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용자가 만들어둔 노션 템플릿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노션을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면 다른 사용자가 만들어둔 템플릿을 다운받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상 노션에 대해 간단한 기능과 노션을 활용한 프로젝트 관리 및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기능 외에도 더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 꼭 교육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해 노션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